안녕하십니까. 해완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시간. 오늘은 주역인데요. 주역 34번째 개가 되겠습니다. 34번째 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밑에는 하늘이고 위에는 우레개입니다. 요거는 사진례로 4번이고 요거는 1번이란 개인데, 지난번에 이제 33번째 개는 요 개가 서로 도전이라 해가지고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고, 요거는 천이고 요 산이고 동깨다, 즉 둔, 물러난다. 지난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은 그걸 잘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 정리를 해야 그 다음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잘 정리를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 초창기는 어떻게 하면 주의들을 잘 물리치고 가정생활에 뭔가 모르게 충실해야 된다. 다들 충실하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40대 50대 되면 이제 친구도 사는데, 초창기에 어떻게 가정생활을 잘 언둔하는 형태로, 즉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잘 정리할 건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둔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힘이 생기겠죠. 그렇죠? 뭔가 도를 깨달은 사람도 이제 확신이 생기겠죠. 그렇죠? 또 가정에만 또 있다가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다 보면 뭔가 모르게 이제 뭐 와이프가 해주는 밥이든 새끼든 있다 생기다 보면 뭔가 모르게 생기겠죠. 뭐 그게 힘찬 힘을 생기지 않겠느냐. 그게 그래서 우리가 33번째 개는 요거를 대장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개. 왜 그러냐면 밑에는 하늘이고, 하늘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의 의미는 이 강건한 의미가 있거든요. 강건한 의미고, 요거는 이제 우레개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위에 번개가 치니까 뭔가 모르게 큰 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늘이 움직이면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건함이 움직인다 해서 이제 대장이다, 큰 힘이 있는 거다. 그럼 어떤 것이 큰 힘이 있느냐라고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큰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즉 언둔 생활을 하게 되면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뭔가 모르게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면 뭔가 크게 다시 깨달음을 얻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장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개의 순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뭔가 언둔하게 되면, 언둔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대장개고, 그 다음 이제 개의 괴사 부분. 이 괴사 부분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대장은 이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정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요걸 원형 이정을 대부분 어떤 식으로 풀어야하냐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끝을 이제 주로 말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큰 힘은 결국은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결국은 이정의 단계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가을에 맺잖아요. 가을에 맺어서 끝에 겨울에 추수를 하다시피 이와 같이 끝까지 언둔 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 이와 같이 큰 힘을 얻을 것이고, 중간에 아무리 자기가 본이 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얻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라.
가정생활을 또 비교를 되다 보면 이제 처음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흐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총각으로 생각하든 처녀로 생각하든 하다 보면 두 남녀가 만나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뒤돌아보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자꾸 결혼 전 습성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힘은 얻을 수 없죠.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한 발짝 멀리 뛰기 위해서 약간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렇죠? 물러났다고 한다고 그러면 딱 날아가려고 할 때 큰 힘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 큰 힘을 앞으로 나아갈 때 대비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어떻게 미래 해체할 건가? 미리 공부하는 단계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대장의 큰 힘은 끝까지 언둔 생활을 잘 하다 보면 큰 힘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사 부분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와 같이 큰 힘을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사용하고 할 건가를 또 마지막에 또 설명해 드리고 또 이 부분이 만약에 개를 뽑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점이 나올 건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4번째 내천대장계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이럽니다. 이게 이제 양이 4개고 음이 2개이기 때문에 양이 강하다라고 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음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소인이 점점 자라는 굉장이고 지금은 이제 양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그 다음에 이제 양이 이렇게 흐름을 딱 보면 이렇게 양이 5개 되겠죠. 그렇죠? 그런 형상이다라고 표가 보여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초구, 양이 왔네요. 그래서 초구라고 장우지, 정흉유부라라고 되어 있네요. 이 지자는 발가락 지자예요. 발가락에 힘이 실렸네. 발가락 힘이 실려. 그러다 보면 나아가려고 발부둥 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흉하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나아가면 흉하다는 믿음이겠죠. 이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 생활을 했다면 그래도 계속 과거를 생각나가지고 뭔가 모르게 집안을 알차게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자꾸 뭔가 모르게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흉하다. 돌을 닦은 사람이 자꾸 자기를 정리를 잘 해서 빈틈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꾸 자기가 닦은 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려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러네요. 두 번째는 정길, 바르게 하면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왜 이런 이 해석이 나오냐면 여기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사 부분을 잘 해석할 때 요도 중이고 요 중인데 요 중자리는 대부분 좋은 이제 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요것을 바르면 길하다는 뜻은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즉 이제 가정이나 바깥이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가정을 이끈다는 그런 얘기네요. 도 닦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중도의 입장에서 어느 하는 것도 치우침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르게 그렇게 하니까 길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93인데요. 93도 양이 왔네요. 그래서 93이고 그리고 보니까 소인용장, 소인은 장을 쓰고 군자는 망을 쓰네요. 망을 쓴다는 뜻은 건물을 쓴다는 뜻입니다. 소인은 장을 쓴다,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머리에 등기 없는 사람은 힘을 쓴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군자는 망을 건물을 쓴다는 뜻은 건물은 고기를 가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자가 자기 밑에 휘하를 많이 두려고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런 게 한다가 보니까 정. 그렇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려. 어려움이 있다. 근심이 있다. 그런 예요. 그걸 모양을 어떻게 표시를 해내냐니까 이 숫자거든요. 순놈의 양을 이 촉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어디 여기가 이제 번자는 뭐냐면 울타리 번자입니다. 울타리에 울타리 둘레에 부딪혔네요.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뿌리 요게 뿌리 걸려버렸네요. 그렇죠? 이 리자가 걸릴 리자, 위태로울 리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런 행국이다. 이 송인이 힘을 쓰거나 군자가 그렇게 많은 그런 어떤 피하에 둘려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양이 얼마나 위험스럽겠죠, 그렇죠? 그와 같은 행국을 이룬다. 구사. 구사는 요거 구사를 내 효사를 봅니까? 밑에는 다 양들이 있는데 위에는 염이 있잖아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자랄 수가 있다.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정길, 바르게 해도 망, 후회가 없다는 뜻이네요. 번결불이, 결자는 지금 분리된다는 거는 뭐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둘레, 요게는 요 울타리가 울타리가 분리됐네요. 그렇죠? 옆에. 그러니까 위험스러움이 없다. 그래서 큰 수레가의 바퀴살이 쪽에 힘이 실렸다. 그래, 큰 바퀴살이 힘이 실리니까 잘 빠져나가겠죠. 바로 그게 같다. 그러니까 비록 부사가 양자리는 이게 4번은 엄자리잖아요. 엄자리지만 양의 자리지만 음의 자리인데 양이 왔지만 가가 바르게 하니까 어떤 때든 간에 후회스러움이 없는 그런 행위이다. 쉽게 말해서 가정에 충실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행위이다 보면 되고 6호 드디어 6호는 보니까 음이 왔기 때문에 6호를 표시를 했고 상, 양, 우, 이 양을 쉽게 잃어버릴 쪽으로 가니까 후회가 없다라고 하네요. 무회. 왜 그러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서양의 양치는 사람들 보면 이러잖아요. 맨 앞에 선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데려가잖아요. 양을 데려가니까 밑에 양들이 주르르 딸려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대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쉽게 양의 힘을 쓰는 것을 이렇게 한다. 쉽게 양은 쉽게 말해서 우리 어머양 모형을 보면 고집이 세고 한번 화가 나면 어쩔 수 없이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 그런 행국인데 그런 것을 잘 힘을 다스리면 된다. 그래서 6호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좀 있으면 이제 사라질 운이잖아요. 이제 이 양으로 바뀌니까 쉽게 그렇게 사라져도 군자의 시대가 오니까 크게 후회스러운 건 없다. 자기가 잘 갖춰놓으면 집안을 잘 갖춰놓으면 언젠가는 나가서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돌 닦는 사람도 잘 바르게 정대를 하면 결국은 다음에 세상 나아갈 때 후회가 없다 그런 내용이네요. 쌍육 보니까 저양 촉번이라 순놈 양이 촉번 이 둘레에 뿔이 부딪혔네요. 그러고 보니까 불렁태 불렁수 나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네요. 무유리 이익된 방이 없다. 난적 어려움이 곧 길하다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양이 여기에 울타리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어떻게 어려움을 벗어나게끔 뭔가 모르게 해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잘 방책을 하면 길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걸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부부간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가정도 이루었으니까 가정에만 머무르려고 하니까 또 답답하고 또 나아가려고 하니까 또 답답하고 그것도 다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이제 도 닦는 사람도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이제 마지막 정리했으면 뭔가 모르게 또 깨달음도 또 얻은 바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까? 좀 계속적으로 나아갈까? 그래 진퇴양난에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서는 한 번 더 잘 자기 이론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난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곧 길하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효사 부분 잘 살펴봤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효사 부분을 살펴봐도 이 큰 입을 앞으로 나아갈 때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중에 쓸 건가를 미리 공부를 하는데 맨 처음에 이 조효를 보니까 발꿈치에 힘이 생겼다 하잖아요. 힘이 발꿈치에 생겼다 그러면 원래 발꿈치 힘이 생기면 뭔가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앞으로 미래 나갈 때 그렇게 천방 지축대로 머리로 서서 움직여야 되는데 몸부터 먼저 설계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다시 위태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거는 힘을 기르실 때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애가 아니면 비례면 애가 아니면 우리가 움직이지 말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애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또 행동을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길렀으면 나중에 내가 이 힘을 어떻게 발휘해야 한다고요? 애가 아닌 것은 힘을 발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미리 공부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또 효사 부분을 또 그 중에 한 대목을 옮겨보면 한 불의 힘을 쓰다 보면 양이 아까 말했으면서 울타리에 둘레라고 아까 제가 계속 표현을 했는데 울타리에 걸린다 그죠, 그렇죠? 울타리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물러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 힘들겠죠. 빠지겠죠. 어려운 상태에 빠지면 그걸 나가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그 어려움 말고 대처를 하면 나중에 끝내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전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다면 미래에 내가 세상에 가정의 힘을 바탕으로 그거죠, 그렇죠? 가정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아내가 잘 내조를 하든지 애가 있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총각이 바깥에서 일하는 거하고 가정에 있는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개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를 깨달은 사람이 깨달았다 해가지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언둔생활을 하면서 자기 깨달음 내용을 잘 정리를 하면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 힘이 생길 때 나는 앞으로 도를 펼칠 때 어떻게 해? 어떤 경우에도 정대를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힘을 바르게 내가 깨달은 큰 겁세 대장을 힘을 바르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세상의 물정도 이치도 알 수 있고 세상의 뜻도 가히 볼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가정의 힘을 잘 이용하고 가정의 힘이 있을 때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볼 수 있는 안목도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뭐가네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책임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언도를 하면서 뭔가 모르게 부부간의 뜻을 잘 기르고 자식도 놓고 난 다음에 이래같이 화목하게 생활을 잘 갖춰 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나아가면 큰 힘이 있겠죠. 그게 바로
가정생활할 때 정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에 바르게 머물러야 그것이 점점 커가서 나중에 내가 나아갈 때 큰 힘이 생긴다. 바로 다음 개가 35번째 개가 여기 나아갈 진입니다. 그래서 35개를 보면 이러면 돼요. 3, 2, 화가 있고 요거 지계거든요. 그냥 하지입니다. 하지 진계인데 요게는 저 다음 주에 설명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개가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기 34번째 개 입장에서 천 울의 대천 대장개 입장에서는 뭐를 특히 강조를 하냐면 그 힘을 언도하면서 바르게 키워나가라. 그걸 명심해야 된다. 가정을 이룰 때 바르게 키워나가야 되고 도를 깨달은 사람도 그 자기가 도를 깨달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정리를 해보면 바로 큰 힘이 생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장자가 우리가 군대 가면 장정년 아니잖아요. 장년, 장정. 바로 그런 힘쓸 장자거든요. 바로 그런 큰 힘이 생긴다. 그래서 큰 힘이 생기는 것은 저는 이제 여담으로 이거를 뭐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월요일날 논어 방송하고 금요일은 주역 방송을 하는데 거기 다 하나의 진리거든요. 진리를 품고 있다 해서 내한테 큰 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 진리의 말을 잘 해놓으면 내가 받아놓으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바로 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바르게 처리해놓으면 어떻게 어려움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상황이다. 즉 언둔생활할 때 큰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두면 그렇다고 정리하다가 막무가내로 뛰쳐나가면 양이 울타리에 걸리듯이 도를 깨닫지도 못한 것과 동일한 형태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함부에 뛰쳐나가다 보면 결혼하지도 못한 것과 같이 후회하는 그런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항상 바르게 정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개가 나왔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천은 1이고 아까 우리 개는 4번이거든요. 1을 뽑고 4를 뽑았을 때는 대장개가 나왔다. 그러면 힘이 강장 행복이잖아요. 근데 4바로 갔다. 근데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면 큰 사업을 이룬 거고, 근데 그렇지 아니고 바르게 못 쓴다 그러면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정도 내가 강력한 힘을 어떻게 사용한다.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소인배나 군자처럼 군자가 건물에 내가 최고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다 나의 휘하에 두려고 한다면 그렇게 끝까지 위태로우니까 내 힘만 믿고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겸손하게 일을 추리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데이트운을 이렇게 데이트운이 나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자기 자신감이 있겠죠. 그렇죠? 자신감이 있지만 자신감을 끝까지 잘 유지를 하고 또 상대방한테 배려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내 힘만 믿고 행동하는 내가 갖고 있다. 힘이든 뭐 재물이든 갖고 있다 해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망치는 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이런 내가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다. 이런 개가 나왔다. 라면 찾지를 마라. 그 개는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거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찾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하러 갔다라고 한다면 그 무슨 내용을 처음에는 그냥 쭉 빨리 뭐 스케치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상대의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봐라. 너무 기분 좋다고 그렇게 하면 망칠 수가 있으니 기분 좋으면은 좀 문을 다스거리고 그 계약 내용 조항을 한 번 더 살펴보면 큰 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냐고 기분 좋다고 바로 계약을 서두르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한 것도 나타난다. 그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는 화진 35번째 개는 화진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